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새로 나온 판례고 별표 치시고 이 모의고사 때도 안 했던 거고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 재밌는 애들이에요. 보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였어요. 파트너라고 하죠. 파트너. 그래서 A 법인이 있었고 여기에 파트너가 있었어요. 이 갑인 거죠. 갑.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S건설 주식회사 대주주로부터 S건설 인수 대상자 물색에 관한 부탁을 받습니다. S건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여기 돈을 부탁을 받아. 그래서 매수인을 소개해주고 S건설 대주주 8인과 매수인 사이에 2008년 2월 17일 S건설 140만 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어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갑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고 그러니까 M&A 전문가인 파트너였던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은 법리보다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아는 사람 많은 거야. 그냥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고 인생에 한두 번은 이제 고초를 겪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구속이 됐다던가 다시 풀렸다던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간꾼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중개인이야, 중개인. 그래서 매도인이 그 대금의 일부 감액해 주는 대신에 감액에 대한 용역비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용역비를 받습니다. 용역비, 변호사 용역비. 그래서 얼마를 받냐면 20억을 받아. 20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에 20억 땡깁니다. 땡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역 계약서는 누구랑 작성하냐면 A하고 작성해. A하고. 이해하셨어요? A하고. 그리고 갑과 S건설 대주주는 계약 명의자를 매수인과 A 법무법인으로 기재한 거야. 즉 계약의 주체는 여기야. 계약서는. 근데 여기 파트너니까 지 마음대로지. 지 마음대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얘한테 직접 간 거야. 근데 여기에 안 들르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소득을 누락한 것도 아니야. 사업소득 신고 다 했어. 근데 과세관청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즉 입금 누락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돈을 가져가면 비용 처리 정상적으로 받아서 했으면 비용 처리 다 했으면 되는데 A 법무법인이 입금은 있는데 저 돈은 정상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 19조에 따라서 통상적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금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한테 과세한 거야. 두 가지를 과세했어. 하나는 법인세가 누락된 거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거지. 얘는 3.3% 프리랜서로 돈 받았으면 부가세를 안 낼 거야. 그냥. 근데 법인으로 들어오면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가세 누락, 법인세 누락으로 과세 때린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아요. 현실에서. 왜냐면 요런 애들이 사고 치는 거야. 법무법인. 왜냐면 이게 파트너십이야. 그냥 파트너 거야 다. 이게 우리 회계법인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벌잖아? 그럼 우리 회계법인은 들어와. 그런 다음에 여기 경비정사를 다 해. 남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원래 내 거야. 근데 꼭 법인으로 들어와야 되냐. 이게 원래 내 건데. 이해하셨어요? 회계법인도 사고 많이 쳐. 회계법인도 우리 법인 조사하잖아. 그럼 내 통장부터 까라고 한다고. 너 개인적으로 받은 거 있냐. 통장에 까라는 거야. 까라는 거. 내가 왜 통장을 내고 왜 까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 많이 하는 회계사람도 있다면 그럼 돈이 엄청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어쨌든 세무법인. 아 여기도 만만치 않지. 세무법인. 개판이야 개판. 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돈도 이렇게 들어와도 급여 처리하고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 여기 아마 회계법인이 제일 타이트해. 그 금감원의 관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급여 처리하고 돈 가져가는데 회계법인 중에 안 그런 애들도 있고. 오늘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파트너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기 계좌가 다 따로 있어. 회계법인이 요즘 통장 하나만 쓸 수밖에 없어.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통장 계좌가 있어. 그날 바로 돈 빼. 그날 바로. 그럼 가지금 생기는 거죠? 원래 세법상 가지금 생기면 안 되죠. 그런 거 몰라. 세무사님들 그냥 빼 일단.
그리고 월급날 있지 다시 넣어. 그리고 다시 급여 처리하고 돈이 왔다 갔다 엄청 와요. 엄청 진짜. 장부도 개판이야 사실. 가장 알만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장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세무법인의 직원분들이 가장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요 그래요. 자기네 기장이 가장 어렵다고 할 정도야. 어쨌든 그럼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입금 누락이냐 이거지. 얘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되냐 이거. 개인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나 원재현을 기준으로. 그럼 내가 세상에 버는 돈은 다 우리 회계법인을 통해서 와야 되느냐 이거. 나도 이제 구성원 파트너니까 다 들어와야 되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법리를 다 따져서 세상에 내가 모든 버는 돈이 다 여기로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핵심 사항인 거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니다. 안 들어가도 된다. 우리 편이야. 어쨌든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회계법인 업무와 관련된 건 내가 회계사로서 일하는 건 다 여기 들어와야 돼요 사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뭐 강사료 뭐 이런 거 좀 받을 거 아니야. 그건 회계법인으로 들어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있을 수도 없어.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 왜냐면 여기 부가세를 내고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면세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복잡하지. 그거는 회계법인의 회계사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원재원으로 일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받아도 돼. 하지만 회계법인으로 일하는 건 반드시 여기서 받아야지. 이해하셨어요? 반드시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특히 누구는 파트너 변호사는. 이해하셨죠? 파트너 변호사라는 건 파트너 회계사, 파트너 세무사 다 회계법인, 세무법인 뭐 이름 깔고 하는 거잖아. 거기와 거래하는 거 거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랑 계약서가 되게 복잡해. 근데 법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입금 누락이 됐다고 보는데 갑이 주장을 해. 내가 계약한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거야. 여기랑 계약한 거 맞고 얘가 돈을 받을 당시 한 몇 달 일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얘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본 거야. 법인 카드.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가 개인적으로 이러면 지 개인 카드 쓰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한 달에 약 1억 정도의 법인 카드를 썼어. 실제가 1억. 술값이랑 해서 한 1억 정도씩 쓰고 다니더라고. 근데 다 법인 돈으로 한 거야. 그거는 법인 돈, 매출은 내 거, 비용은 여기 있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많이 뚫어져다 받고 했던 건데 이게 왜 실질과세랑 연결이 돼 있느냐. 자, 계약의 주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귀속자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그 실질과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거야. 그때는 납세자가 지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실질과세는 명의자와 우리 납세자,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실질과세 원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과세 원칙은 납세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납세자가 주장하려면 그걸 법관이 인정할 정도 상당한 수준의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건 사례가 너무 많아. 이런 사례 현실에서. 그래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이게 핵심은 이거죠. 용역 계약서를 누구랑 작성했느냐. 자, 그래서 결국 과세 처분은 부가세하고 법인세 둘 다 떨어졌다는 거지. 이게 부가가치세 때문에 큰 거지 10%가 날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결론,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동일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입증 책임에게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입증 책임의 핵심이에요. 결론은 과세관청이 귀속 명의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없이 그냥 과세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과세관청 명의자에게 그냥 과세하는 거야. 그 이상 거래 귀속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 처분을 받은 귀속 명의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지금 여기서는 갑이 입증 책임지는 거야? 아니면 A가 지는 거야? A가 지는 겁니다. 법무법인이 우리 입금 아니다 라고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계약의 당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자기주식 거래와 마찬가지예요. 법률 행위의 해석의 문제죠. 결국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면 맨 첫 번째 의사해석의 문제다. 결국 법률 행위의 분석이고 그 계약에 나타난 의사행위의 문제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쪽으로 가보면 이 경우 세 번째 줄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A 법무법인 딱 돼 있잖아요.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이해하셨죠?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자, 파란색 보시면 귀속과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지만, 자, 밑줄 긋습니다. 재산의 파란색,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근데 법무법인이 그럴 능력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무법인은 지배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지배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법무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과세 관청은 그냥 귀속 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실질 귀속자를 보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그냥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실질 과세하고 상관없어. 그냥 과세하는 거야. 그렇지만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처분을 받은 자가 그제서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반대로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달라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처분하면 그 입증 책임 누가 지겠어? 그건 과세관청이 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밑에 파란색 보시면 명의자가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질 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다는 점을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갑 거냐 법무법인 거냐 처음부터 갑이 개인적으로 일한 거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파트너들은 그냥 본인의 일이 다 회계법인 일이고 세무법인 일이다, 뭐 법무법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화살표에 별표 치시고, 학설들은 이제 평소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명의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의자 명의는 자기가 해놓고서는 우리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납세자가 지켜야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주장 입장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